안녕하세요. 공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캘리그라피 강사 김향은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름에 관련된 글귀를 가져와 봤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비가 온다. 너도 이쯤에서 왔으면 좋겠다. 장마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글귀를 뽑아봤고, 또 바다가 생각나죠. 파도가 바다의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요 글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호님의 글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하면 위에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래서 세로 쓰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붓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하면 푸른 빛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너무 하늘색 이렇게 하면 이게 조금 비가 온다, 너도 이쯤에서 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런 바람, 그리움이 있는 글인데, 하늘색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밝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 물감에 하늘색에다가 청색 그리고 검정색을 좀 섞어 볼게요. 이게 물감마다 발색이 달라가지고 그 비율은 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리고 물을 좀 많이 할게요. 비니까. 그래서 자, 내려서 이렇게 세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다 마르기 전에 비가 진짜 떨어진 것처럼 뚝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지거든요. 번지면서 나중에 말랐을 때 되게 비가 와서 물 묻은 자국처럼 예쁘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A4 용지라 조금 그렇긴 한데 이따가 엽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쓰고 좀 작은 수채화 붓으로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전 좀 살짝 이번에는 검정색에다 갈색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물을 많이 해가지고, 그렇다고 물감도 많이 녹여야 돼요. 그래야 좀 진하게 나오겠죠? 자, 파란색도 좀 섞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세로 쓰기 하실 때는 여기 오른쪽이 기준이다 생각하시고, 오른쪽 이 있죠, 이. 여기가 기준이다 생각하시고 쓰시는 거세요. 그리고 글씨 이 줄 간격이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너도 이쯤에서 왔으면 좋겠다는, 제가 여기다가 작게 쓸게요. 너도 이쯤에서 왔으면 좋겠다. 자, 이런 식으로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만 하니까 좀 허전하죠. 여기다가 비 올 때 우산을 쓰잖아요. 우산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색에다가 물감을 좀 더 해가지고 우산을 접었어요. 들어와서 기다리는 거죠. 자, 세모 하시고 이렇게 이 접은 모양을 해주십니다. 좀 마르면 조금 더 진하게 해가지고 여기 접은 선 있죠? 모양을 좀 그려줍니다. 좀 번져도 돼요. 좀 그려주시고, 그리고 갈색으로 이 우산에 그 꼭지 있죠? 위에 꼭지랑
여기 끝에 점점 찍어주시고 손잡이도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려줬습니다. 자, 또 이렇게만 하면 좀 분위기가 덜해요. 여기다가 이제 물이 묻었으니까 아까 전에 이 하늘색으로 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연하게, 물을 진짜 많이 해요. 연하게 해서 그림자인 듯 물인 듯 이렇게 해줍니다. 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도 저희 김민호님의 글, 김민호 글 이렇게 할게요. 진짜는 빼고 여기 밑에다, 우선 밑에다가 여기다가 쓸게요. 아니면 한자로 시를 쓰셔도 돼요. 글을 이게 딱 맞겠다. 그려 옮김. 자,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다가 도장도 하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하나가 완성되었고요. 이번에는 김연수님의 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 붓펜으로 좀 작은 글씨를 써볼게요. 얇게 작게 쓰실 때는 이렇게 눕혀서 쓰시는 것보다 세워서 붓 끝으로 지면에 스치듯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게 좀 길어요. 길어가지고 쓰실 때 그 빈 공간을 잘 채워준다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돼요. 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바다에 일이라면 너를 생각하는 것은 너를 썼어요?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일이었다. 자, 이렇게 썼습니다. 너무 허전하죠? 이제는 바다를 한번 그려볼게요. 바다. 파도가 있는 바다를 어떻게 그릴까? 자, 하늘 색깔 이렇게 좀 물기를 좀 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하늘색을 묻혀가지고 한 이쯤에다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쫙 일자로 먼저 그어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뺍니다. 이 물감을 좀 빼요. 빼고 물기도 빼서 이제 약간 파도가 치는 듯이 이렇게 세로선을, 가로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밑에는 가장 거칠게 파도가 쳐야 되니까요. 거칠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래사장도 노란색으로, 이 갈색, 노란 갈색으로 해주실 건데요. 지금 이게 A4 용지라 좀 너무 이게 자국이 드러나긴 하는데,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파도 부분은 좀 거칠게
물기를 쫙 빼가지고 해줍니다. 살짝 갈색을 섞는 게 또 더 좋겠네요. 좀 젖었으니까. 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조금 부족한데 이제 하얀 색깔로 여기 많이 해가지고 물은 없이 이런데 거칠게 이렇게 이런 거친 어떤 느낌이 다 나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이게 일정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너무 일정한데? 하면은 여기 좀 더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살짝 진한 색으로 가운데를 물결들을 이렇게 묘사를 좀 해주십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글씨 옆에다가 갈매기도 한번 그려볼게요. 갈매기는 회색깔, 완전 물 많이 하고 연한 검정색 또는 살짝 갈색 해가지고 삼자를 그리는데 너무 삼 말고 살짝 펼쳐진 삼이에요. 그래서 이쯤에 하나 그릴까요? 자,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고 한 2마리 그릴게요. 짧고 길고 좀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또 이제 김현수님의 글 써야겠죠? 여기다가 쓸게요. 수평선 위에다가 김현수 님의 글 그리고 쓰다. 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써주시면 돼요. 앞에다가 2020 뭐 이런 식으로. 자,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엽서에다가 먼저 해봤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엽서에다가 좀 밉게 번지긴 했어요. 자,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여름의 글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을의 글귀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